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그날이 왔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0월 15일.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바로 그 해커톤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해커톤에서 드디어 진짜 킬러 앱이 등장했을까? 16만 파이. 그 엄청난 상금보다 더 큰 의미는 이번 해커톤이 단순한 기술 경연이 아니라 파이코인의 운명을 바꿀 시험대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봐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화려한 백서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용자가 없는 생태계로 사라졌죠.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는 다릅니다. 6천만 명 이상의 실사용자, 그리고 1만 4천 명이 넘는 KYC 인증 개발자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대가 아니라 움직임 그 자체입니다. 이번 해커톤은 단지 앱 몇 개를 만들기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파이 생태계의 첫 실전 테스트, 즉 파이코인이 진짜로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통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무대입니다. 이곳에서 탄생하는 디앱 하나하나가 파이 생태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첫 엔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상금 규모는 16만 파이, 약 3만 3천 달러 상당. 하지만 진짜 상금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파이 생태계 내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미래를 이끌 수 있다는 검증의 기회입니다. 전 세계 2100명 이상의 개발자가 100개국에서 모여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내고 밤낮 없이 코드를 짜며 파이 생태계 안에서 진짜 가치를 가진 앱을 만들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해커톤에서 파이를 대표할 첫 킬러 앱이 나올 수 있을까? 만약 그 앱이 탄생한다면 그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블록체인 대중화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해커톤에서 만들어진 디앱들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앱들이 바로 파이코인의 실질적 수요를 만드는 첫 번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의 파이는 가능성의 화폐였지만 이제부터는 사용의 화폐로 변해야 합니다. 디앱들이 그 다리를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월 15일은 단순한 마감일이 아닙니다. 이건 파이 생태계가 현실 세계로 진입하는 첫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블록체인의 진짜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해커톤에서 정말 어떤 프로젝트들이 등장했을까요? 누가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중 누가 진짜 킬러 앱이 될 수 있을까요? 혁신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 이번 파이 해커톤 2025에서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쏟아졌지만 그 중에서도 단 3가지 이름이 유독 강하게 남았습니다. 스타맥스, 네이처즈 펄스, 그리고 트루스 웹. 이 세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술적인 도전을 넘어 파이가 실제로 사용되는 세상을 보여준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먼저 스타맥스. 우리가 매일 쓰는 포인트 카드, 멤버십, 쿠폰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들은 흩어져 있는 로열티 시스템을 하나의 QR코드로 통합했죠. 결제할 때마다 카드를 찾을 필요도, 포인트를 일일이 옮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단 한 번의 스캔으로 모든 혜택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닙니다. 파이코인이 실생활 데이터와 결합된 결제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네이처즈 펄스. 이 프로젝트는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표현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농부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파이코인으로 판매하고 소비자는 중간 유통 없이 그 상품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구조죠.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파이를 통한 새로운 경제 흐름의 실험입니다. 만약 이런 구조가 확산된다면 파이는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현실 경제를 움직이는 디지털 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루스 웹. 이건 말 그대로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체라 불릴 만한 프로젝트입니다. AI가 코딩을 지원하고 전략을 세우며 이미지와 음성까지 생성하는 통합 개발 플랫폼이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플랫폼이 파이 생태계 위에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파이 토큰이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AI 시대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지탱하는 인프라 통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들은 모두 실생활과 연결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인 블록체인을 지향해왔죠. 그 철학이 이번 해커톤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금융, 트레이딩, NFT 같은 제한된 영역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커톤의 결과물들은 그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파이는 지금 일상의 블록체인으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혁신적 DApp들의 등장이 앞으로의 파이코인 가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새로운 기술, 바로 덱스와 AMM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거래의 방식이 바뀌면 통화의 의미도 달라진다. 10월 초 파이 네트워크는 공식적으로 자체 덱스와 AMM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파이 생태계의 금융 인프라가 완성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죠. 덱스는 전통적인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 간의 P2P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누군가가 가격을 정하거나 거래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블록체인 안에서 투명하게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파이 덱스는 구조적으로 유니스왑이나 팬케이크 스왑과 매우 유사합니다. 두 프로토콜은 이미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죠. 현재 유니스왑의 일일 거래량은 약 15억 달러, 팬케이크 스왑은 약 8억 달러 수준에 달합니다. 이들 덱스는 거래소라는 개념을 바꾸어 놓았고 동시에 해당 네트워크의 토큰 가치까지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같은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파이 덱스는 온체인 기반으로 작동하며 주문서와 유동성 풀을 통해 탈중앙화된 투명 거래 환경을 구현합니다. AMM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알고리즘을 탑재했죠. 덕분에 사용자는 대기 시간 없이 즉시 토큰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지연되지 않는 블록체인, 그게 바로 파이가 보여주려는 비전입니다. 이번 덱스 업데이트에 따라 파이 지갑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스왑, 거래소, 유동성 공급, 토큰 관리 기능이 통합되어 이제 파이오니어 누구나 디파이 금융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파이코인이 단순히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아니라 자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파이 네트워크는 지금 이 시점에 덱스를 출시했을까요?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첫째, 메인넷 이전 단계에서 실제 거래 환경을 미리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커뮤니티 안에서 유동성을 자생적으로 생성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죠. 즉, 파이 생태계가 스스로 돌아가도록 하는 금융 자립 시스템의 초석인 셈입니다. 덱스가 파이코인 가치에 주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파이의 유통량이 늘고 유동성이 커질수록 시장 가격은 안정됩니다. 게다가 초기 유동성 공급자들은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보상받게 되죠. 이 구조는 자연스럽게 사용자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경제적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파이 생태계가 외부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돌릴 수 있는 구조로 진입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파이는 더 이상 잠재력 있는 코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융 생태계의 통화로 불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파이의 금융 구조 위에 새로운 진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프로토콜 V23 업그레이드와 스마트 컨트랙트 개방. 이 변화가 파이 생태계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속도가 느린 블록체인은 결국 잊힌다. 이건 블록체인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이 네트워크는 그 오명을 벗기 위해 새로운 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프로토콜 V23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닙니다. 느림에서 속도로, 그리고 가능성에서 실행으로의 전환이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오랜 시간 동안 일반인을 위한 블록체인을 추구해왔다면 V23은 그 철학을 성능과 확장성으로 증명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V23의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스마트 컨트랙트 최적화입니다. 지금까지 파이의 DApp들은 기능상 제한이 있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가 완전히 오픈되면
개발자들은 더 복잡하고 정교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게임, 결제, 소셜, 쇼핑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파이 생태계 서비스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둘째, 네트워크 처리량의 대폭 향상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동시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며 거래 승인 속도와 안정성이 함께 강화됩니다. 결국 파이 네트워크는 느린 체인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체인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셋째, 가스비 최적화와 크로스체인 호환성 강화입니다. 거래 수수료는 더 낮아지고 다른 블록체인과의 연동이 가능해져 파이 DApp들이 외부 생태계와 연결될 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파이 DApp들이 진짜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본격적으로 오픈되면 개발자들은 파이덱스와 연결된 토큰 이코노미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DApp에서 아이템을 NFT화해 유동성 풀에서 교환하거나 커뮤니티 포인트를 덱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블록체인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솔라나 기반의 게임 스텝에는 NFT 운동화를 토큰화해 하루아침에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끌어모았죠. 이제 파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완전히 오픈되고 덱스와 유기적으로 연동되면 파이 생태계 안에서 수많은 DApp들이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자급 구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파이코인은 단순히 채굴에서 모으는 자산이 아닙니다. V23 업그레이드 이후의 파이는 쓰이는 코인, 움직이는 경제, 그리고 스스로 돌아가는 생태계로 변모합니다. 물론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업그레이드가 예정대로 성공한다면 파이 네트워크는 더 이상 느린 체인이 아닌 일상과 맞닿은 블록체인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실제로 파이코인의 가격과 시장 신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다른 블록체인들이 해커톤 이후 보여준 결과들과 비교했을 때 파이는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해커톤이 끝나면 시장은 언제나 반응한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블록체인 역사가 증명해온 패턴입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모두 해커톤을 기점으로 새로운 가격 사이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 네트워크는 어떨까요? 이번 해커톤이 단순한 이벤트로 끝날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만들어낼까요? 우선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명확한 흐름이 보입니다. 2021년 솔라나의 이그니션 해커톤은 끝난 지 불과 석 달 만에 가격을 10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그때 솔라나는 하루아침에 민코인 놀이터에서 진짜 개발자들의 플랫폼으로 변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더 글로벌 해커톤 시리즈가 끝날 때마다 그 후 이 3개월 내에 30에서 50%의 가격 상승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벤트 효과가 아니라 DApp의 현실화가 시장 신뢰로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어떨까요? 현재 가격은 약 0.21달러, 올해 초 최고점 2.98달러에서 9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수치 자체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장이 파이를 다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해커톤은 파이코인의 실사용성을 증명하는 첫 공식 무대입니다. 만약 여기서 실제로 유저 기반의 성공적인 DApp이 등장한다면 그건 단순한 기술적 진전이 아니라 시장 심리의 전환점이 됩니다. 투자자들이 가격을 보는 시선이 바뀌는 순간이죠. 파이의 가격 변화를 결정짓는 건 단기적 매수세가 아니라 실제 유동성과 활성 사용자 수입니다. 덱스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파이오니어들이 직접 거래와 스테이킹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이건 곧 실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파이가 잠재력은 있지만 거래는 막힌 코인이었다면 이제 실제 거래가 가능한 코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해커톤 이후 3개월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시기 동안 시장은 이 생태계가 진짜 작동하는가를 확인하려 할 겁니다. DApp이 활성화되고 덱스가 거래량을 기록하며 V23 업그레이드 일정이 구체화된다면 그건
곧 시장 신뢰의 회복과 가격 회복의 전조가 됩니다. 물론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공급량 증가, 대규모 언락, 단기 차익 실현 매도세는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상승 여력은 커집니다. 시장엔 항상 기대보다 확신이 가격을 움직이는 순간이 존재하니까요.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번 해커톤 이후 파이의 진짜 상승은 디앱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생태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파이는 단순한 희망의 코인이 아니라 실제 움직이는 디지털 경제의 통화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커져가는 파이 생태계 속에서 규제라는 현실적 벽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왜 지금 KYC 중심 구조가 오히려 미래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블록체인은 규제와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규제 속에서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2025년의 글로벌 시장이 증명하고 있죠. 미국, 유럽, 아시아 모든 주요국이 암호화폐를 감시해서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파이 네트워크는 누구보다 특이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는 이미 규제 친화적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익명성을 무기로 내세웠다면 파이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KYC 인증을 거쳐야만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고 모든 거래가 실명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규제를 피하지 못한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생존 전략입니다. 유럽의 미카 규정이 스테이블 코인과 유틸리티 토큰을 엄격히 구분하고 미국 SEC와 CFTC가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현실에서 파이의 KYC 모델은 오히려 기관과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이 네트워크는 이미 벤사, 트랜스파이, 올램퍼 같은 글로벌 규제 준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합법적 온보딩 경로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죠. 이런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규제의 파도 위를 가장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배를 미리 만든 셈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KYC 기반 구조가 덱스와 AMM 같은 탈중앙 시스템과도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이 덱스에서 거래하는 사용자들은 여전히 KYC 인증을 유지합니다. 즉, 익명 거래의 자유는 줄지만 대신 신뢰 가능한 거래 환경과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죠. 결국 파이는 규제 위에선 디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한가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기관 자금이 들어오려면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하는 게 신원 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 요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디파이는 여전히 이 부분이 취약합니다. 반면 파이는 이미 이 모든 조건을 시스템적으로 충족하고 있죠. 즉, 파이 생태계는 향후 기관 자금 유입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가진 블록체인입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익명성이 줄어들수록 파이는 오히려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지금의 KYC 중심 구조는 가장 시대를 앞서간 선택으로 재평가받게 될 겁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 남습니다. 이 모든 준비와 진화, 그리고 해커톤의 성과를 통해 파이 네트워크는 진짜로 솔라나 킬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새로운 블록체인의 주역이 될까요? 솔라나를 넘어서야 한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파이 네트워크가 가야 할 길일까요? 사실 솔라나 킬러라는 표현은 이미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은 잠시 반짝했을 뿐 결국 자기만의 철학 없이 경쟁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기술로 승부했다면 파이는 사람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초당 6만 5천 건의 거래를 자랑하지만 그 속도는 때때로 불안정성을 낳았고 고속 체인의 이면엔 소수 검증자 중심의 중앙화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반면 파이는 수천만 명의 실사용자, KYC 인증된 커뮤니티, 그리고 실생활에서 작동하는 디앱이라는 다른 축을 세우고 있죠.
파이의 진짜 강점은 기술이 아니라 채택입니다. 이건 블록체인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아무리 빠른 체인이라도 사용자가 없으면 그건 그냥 멈춘 기술일 뿐이죠. 파이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속도보다 신뢰, 투기보다 실용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느리게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이 진짜 사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해커톤에서 탄생한 앱들, 덱스의 등장, V23 업그레이드, 그리고 KYC 기반 생태계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바로 실생활 속 블록체인, 즉 리빙 블록체인입니다. 솔라나가 금융을 혁신했다면 파이는 일상을 혁신하는 블록체인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작은 혁신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사실 가장 큰 변화는 언제나 생활 속에서 시작됩니다. 처음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도 그건 단순히 빠른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 안에서 세상을 움직이게 만든 도구였죠. 지금 파이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그 방향입니다. 앞으로의 6개월, 해커톤의 결과 발표, 덱스 메인넷 전환, 프로토콜 V23의 적용, 이 세 가지는 파이 네트워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세 축이 하나로 맞물리는 순간이 온다면 파이는 차세대 솔라나가 아니라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블록체인, 즉 대중이 주인공이 되는 첫 블록체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결국 파이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지만 사람이 만든 신뢰와 커뮤니티는 복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게 파이 네트워크의 진짜 힘이자 이 시대가 주목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파이는 솔라나를 넘어설 수 있을까? 대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파이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